자, 드디어 왕과 사는 용암 마지막 시간 바로 조선입니다. 우리가 금방 고려를 봤고요. 지금 벌써 새벽 2시 12분이 돼갑니다. 여기는 지금 사감실인데요. 정말 이제 옆에 애들도 제 옆방이 전민우 방인데 참 시끄럽게 굴다가 이제서야 좀 잠이 들었나 봐요. 다행히 코 고는 소리는 안 들립니다. 그래서 쌤도 이제 자보려고 하다가 그냥 조선까지 마무리하고 깔끔하게 해놓고 자는 게 또 잠도 잘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선을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합시다. 지금 또 누가 방에서 나오는데 누군지 모르겠네요. 자, 아무튼 태조 누구죠? 이제 알 때가 됐죠. 바로 이성계였다. 이성계는 무슨 출신이다? 신흥 무인, 그 고려 말의 신흥 무인 출신으로서 왜구와 홍건적 잡는데 아주 일타 활약을 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급진파 사대부와 손을 잡고 위화도 해군 1388년에 위화도 해군을 통해서 자기 라이벌 특히 최영 같은 사람들을 다 제거를 하고 자기 세상을 연 사람이죠. 그래서 왕씨의 세상에서 이씨의 세상을 바로 1392년에 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이성계 다음 왕은 좀 존재감이 없고 바로 태종 때 이제 칼을 많이 휘두르죠. 그 태종의 이름이 누구였죠? 바로 이방원이었습니다. 이방원. 정말 그 옛날 정몽주 온건파 사대부도 죽였고요. 그리고 그 사실 그 조선의 개국 공신 정도전까지 죽인 사람이 바로 그의 아들 이방원이었습니다. 다섯째 아들이죠. 그래서 이 정말 칼잡이 칼방원이라는 또 별명도 있죠. 그래서 태종의 정치는 어땠냐? 이때 바로 그 처음 실시한 게 바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육조 직계제라는 것을 실시를 하죠. 육조 직계제가 뭐였습니까? 바로 원래 그 정승들 재상들이 있던 의정부를 패싱하고 그 의정부 아래에 있던 육조의 판서들이 바로 다이렉트로 왕에게 보고를 하게 하는, 그래서 왕이 직접 육조를 장악하는, 그 정승들 재상들이 그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들이 개입을 못하게 아예 원천 차단해버리는 바로 육조 직계제를 실시한 게 바로 태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주 우리의 레전드 임금님이 나오죠. 바로 누굽니까? 네, 세종입니다. 세종 때는 그래도 다시 그 뭘 실시하냐면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하죠. 그죠? 그래서 왕권 강화 이런 측면보다는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꿈꿨던 그 세종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왕이죠. 그리고 지편전, 물론 이 지편전이라는 이 용어 자체는 뭐 고려 때도 있었다고 하는데 본격적으로 우리가 지편전 하면 누구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세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에서 많은 신하들을 연구를 시키고 그 다음에 뭐도 만듭니까? 훈민, 정음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그죠? 그리고 이 세종 때 그 나중에 나오게 되겠지만 그 이종무를 시켜가지고 어디를 정벌하게 했다? 스시마 섬 정벌. 정말 일본 정신을 차리게 하죠. 그래서 일본 정신을 차리게 한 후에 특별히 또 그 몇 개를 개항한다. 삼포 개항, 울산, 부산, 창원을 개항시켜주죠. 그런데 일본인들이 이런 은혜를 모르고 나중에 뭘 일으키죠? 물론 세종 옛날 이제 다음 1510년 이야기지만 삼포 외란까지 일으키게 되는 그런 모습이 안타깝죠. 그래서 아무튼 세종 때 이야기였고요. 근데 세종이 죽고 문종 근데 너무 유약했죠. 2년 만에 병으로 죽습니다. 근데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죠. 바로 나이 어린 단종. 바로 1600만을 돌파한 왕과 사는 남자.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그죠? 단종.
그럼 단종이 왜 할 말이 없게 됐냐? 바로 이 누구 때문이죠? 맞습니다. 세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큰아빠죠. 큰아빠한테 이렇게 당한 것이죠. 그래서 세조는 그야말로 다시 뭘 하더라? 6조 직계제를 하더라. 그리고 집현전 없애버립니다. 자기는 집현전 따위는 싫고 사냥 나가는 게 좋더라. 그죠? 그리고 경연 같은 것도 없애버립니다. 경연이 뭐였죠? 세종 때도 이미 경연이라는 걸 했었는데 신하랑 같이 스터디하는 것이죠. 스터디하기도 싫다. 그런 말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뭘 시작했냐면 경국대전 편찬을 시작을 한 왕으로도 이제 유명하고요. 그리고 나라 전반의 질서를 좀 갖춰간 왕으로 또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막 단종을 이렇게 못 살게 굴었다 해서 아주 그 별점 테러도 당하고 하죠. 그렇지만 그 나라 체제 정비에 있어서는 또 세조를 빼놓을 수 없는 왕이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 태정체제 문단세 예 성종 나오죠. 성종은 왜 유명하죠? 또 완성을 했다는 것이죠. 바로 뭘 완성했다? 경국 대전을 완성을 했다라는 것이 특징이겠습니다. 조선 최고의 법전이죠. 최고의 법전 성종 경국 대전이었습니다. 이 성종 때 슬슬 이제 누가 진출하냐면 바로 사림 진출 시작입니다. 사림이 뭐였죠? 바로 그 조선 건국을 반대했던 온건파 신진사대부, 온건파 사대부의 계승자들이죠. 정몽주의 이제 그 제자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이제 지방에서 이렇게 숨죽이고 살고 있다가 성종 때 하도 그 훈구, 그 사림 반대파죠. 훈구들이 너무 나대니까 사림을 등용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 연산군 때 아주 그 사림들이 화를 입게 되죠. 그래서 사화 두 개가 있었습니다. 무오사와 갑자사화가 있었고, 근데 그 연산군이 폭군으로 유명한 나머지 정말 그 폭삭 망하게 돼버리죠. 바로 중종 반정이 벌어집니다. 이 중종 때 그 사림들이 다시 등용이 되는데 이때 너무 나댔던 사림이 바로 조광조였습니다. 거꾸로 해도 조광조죠. 그 조광조의 개혁 정치를 몇 개 기억하는 게 있을까요? 한번 적어볼까요? 조광조가 무슨 개혁 정치했죠? 무슨 개혁 정치? 바로 자기 사람을 좀 심기 위해서 좀 억지 정책을 합니다. 바로 혈량과 분명히 과거제가 있었는데 혈량 추천제를 한 것이죠. 이게 좀 논란이 좀 많이 있었답니다. 사실. 그리고 그 소격서 폐지 뭐 이 정도가 있었죠. 그 도교 행사장이었던 그 소격서를 폐지한다. 그리고 거짓 그 훈장 삭제, 가짜 훈장 즉 이제 중종 반정 때 활약도 안 해놓고서 저기 가짜로 이렇게 훈장을 받는 그런 사례를 없애기 위해서 거짓 훈장을 삭제한다. 이것을 저 위훈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거짓 공훈이라는 표현도 쓰고 아무튼 위훈 삭제. 이것 때문에 결국 무슨 사화를 입게 되냐? 기묘 사화로서 처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게 조광조입니다. 사림들 쫄딱 망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명종 때 또 한 번 사화가 있고 아무튼 지방에서 이렇게 16세기 전반에는 좀 숨죽이면서 서원과 향약을 통해서 세력을 슬슬 기르다가 이제 선조 때 드디어 사림들이 집권을 합니다. 집권을 합니다. 이제 훈구 아웃이고요. 근데 그 사림들이 어떻게 나눠져요? 서로 나눠지는 게 바로 선조 때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선조 때 드디어 뭐가 터지는 겁니까? 그야말로 임진 정유, 그죠? 임진왜란 정유재란이 터지게 되는 것이죠. 정말 그 조선 역사가 휘청이게 되는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임진왜란, 이순신, 그죠? 조명연합군 다 기억이 나야 되고 의병장, 곽재우 이런 사람들 눈에 선하시죠, 그죠? 그리고 이 선조 아무튼 임진왜란 정유재란으로 인해서 일본도 휘청거리고 일본도 에도 막부가 들어서고 명나라도 그 여진족이 이제 강해지면서 명나라가 힘이 약해지고 여진족이 후금을 세우게 됩니다. 이때 이제 선조가 죽고 광해군이 나타납니다. 광해군이 이제 저기 임진왜란 뒤치다꺼리를 한 것이죠. 전후 복구 사업을 하고 하필 뜨는 나라 후금을 조금 그래도 눈치를 본 것이죠. 바로 중립 외교를 한 것입니다. 누구와 누구 사이? 명과 후금 사이. 그런데 이 광해군이 좀 이 중립 외교도 그렇고 자기 배다른 동생, 자기 계모 이렇게 좀 못살게 굴고 죽이고 하니까 좀 폐륜화 취급을 받게 되죠. 그래서 성리학에서는 이걸 용납할 수 없다 하면서 인조 반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인조 반정. 그래서 인조 반정으로 쫓겨납니다. 근데 이게 비극의 시작이었죠. 인조 때 그야말로 외교 정책이 완전히 바뀌죠. 그리고 인조는 무슨 정권이었죠? 서인 집권입니다. 아, 그럼 광해군 때는 무슨 인이었죠? 북인이었습니다. 북인. 잠시만요. 충전기를 좀 연결해야겠네요. 잠시만요. 연결했습니다. 자, 그리고 서인 집권, 그 다음에 친명 배금이다. 즉 명나라밖에 모르고 뜨던 나라인 후금의 속을 건드렸다. 그래서 결국 호란이 일어나죠. 호란. 정말 안타까운 순간이죠. 정묘, 후금이 쳐들어왔던 정묘. 그리고 그 후금이 나라 이름을 바꿔가지고 청나라로서 진짜 쳐들어온 게 바로 병자죠. 이때 그 병자호란 당시 남한산성에서 무슨 론과 무슨 론이 대립했죠? 그렇습니다. 바로 주화론과 주전론이 대립을 하죠. 그 장면, 영화 남한산성의 그 명장면을 우리가 같이 본 기억도 날 겁니다. 그리고 이 병자호란 결국 어떻게 돼버렸죠? 삼전도의 굴욕으로 청나라한테 이제 조공을 하게 되는 4대 관계를 맺게 되는 그런 신세로 전락이 돼버렸습니다. 효종 때 그래서 아직 정신 못 차렸다 했죠. 바로 북벌 하려고 했지만 실패를 하죠. 효종이 죽고 현종 때는 뭐가 벌어지냐? 바로 예송이 벌어집니다. 예송이 두 차례 벌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송에는 서인이 이기고 두 번째 예송에서는 남인이 이기고 그 효종이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효종 비가 죽었을 때 그 상복 입는 기간을 두고 서인과 남인이 다툰 사건이 바로 예송이죠. 그때는 진짜 자존심 싸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숙종 때는 예송보다 더 심한 뭐죠? 바로 환국이 있죠. 환국 때 이제 완전히 이제 서인이 집권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서인이 나중에 노론과 소론으로 이렇게 분화되게 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붕당 정치가 심화되는 와중에 그것을 막아보겠다고 등장한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영조와 정조입니다. 영조와 정조. 그 영조와 정조는 둘 다 무슨 정치죠? 탕평 정치로 유명하죠. 그래서 영조의 탕평 정치들 내용들이 쫙 나와야 되고 정조의 탕평 정치도 내용이 딱 나와야 되는 것이죠. 영조 뭐 기억할 만한 게 있을까요? 기억할 만한 게 있을까요? 네, 뭐 균역법 이런 게 있죠. 균역법. 군필을 군포를 두 필에서 한 필로 낮춰준 균역법 이런 게 있을 것이고 뭐 또 특기할 상황이 있을까요? 그죠? 뭐 속대전, 뭐 동국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그런 책들은 뭐 가급적이면 뭐 쉽게 넘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영조가 좀 안타까웠던 게 바로 이 사도세자죠. 사도세자 이 장조를 죽인 사건 아주 유명한 사건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영조의 탕평책. 그리고 그의 손자가 바로 정조입니다. 정조의 탕평책은 더 유명하죠. 바로 뭐 규장각 설치하고 그죠. 그다음에 규장각에서 무슨 제? 초계 문신제도 하죠. 그다음에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을 어디로 옮겨줍니까? 바로 수원, 화성 이렇게 하게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정조 그죠? 사람들 고루고루 등용하고 그죠? 그렇지만 이 1800년에 갑작스럽게 사망을 합니다. 그죠? 아 영조 하니까 또 그 예전에 서원 정리 그죠? 대폭 정리하지만 나중에 그 대원군이 대폭도 철폐를 하죠. 그런 모습들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조입니다. 정조까지 했고요. 정조가 죽으니까 19세기가 됩니다. 그야말로 무슨 정치다? 세도 정치입니다. 세도 정치, 세도 정치, 순헌철. 그야말로 이 세도 정치죠. 세도 정치. 삼정이 문란했을 시기. 그죠? 이때가 세도 정치입니다. 그런데 고종이 즉위하죠. 근데 고종도 역시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래서 누가 대신 정치를 해준다? 흥선대원군이 정치를 해주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초반에 세도 정치를 없애보겠다고 그 고루고루 인사를 등용하고 특히 뭔 개혁을 하죠? 삼정 개혁을 하죠. 삼정 개혁. 전정, 군정, 환곡을 각각 어떻게 개혁했는지 그것들은 본문에서 다시 살펴봐야겠죠. 학습지를 통해서 삼정 개혁하고 그 다음에 서원 철폐도 하죠. 47개만 남기고 서원 철폐 단행합니다. 그리고 통상수교를 거부하죠. 통상수교 이양선이 출몰합니다. 이양선. 그래서 그 이양선을 출몰하는 과중에 그 프랑스 신부를 이용해 먹으려다가 실패하니까 그 프랑스 신부들까지 죽인 병인 박해도 있죠. 아 그리고 서원 철폐 옆에 그 뭐가 있었죠? 바로 무리하게 뭘 중건했다? 경복궁 중건도 있었습니다. 그죠? 원납전, 당백전 기억해야겠고 병인 박해 이때 이제 프랑스가 빡치게 되고 미국도 한번 우리한테 시비를 걸죠. 그게 바로 제너럴 셔먼 호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역사가 전개가 이제 더 스펙타클하게 전개되는데 안타깝지만 우리의 시험 범위는 이 흥선대원군 이 초반까지 겠습니다. 기말 때는 그 이후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순종 나중에 되면 우리가 일제 강점기가 1910년이 되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조선 망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1차 시험 즉 중간고사 1차 시험 대비 왕과 사는 용암 대망의 마무리를 해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 고려, 드디어 조선까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시각 2시 반입니다. 이제 자고 내일 만납시다. 그리고 이번 1차 시험 많은 성과가 있길 바랍니다. 이제 첫 번째 고등학교 시험인데 긴장하지 마시고 잘 치르십시오.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조선 왕들 천천히 넘어가 보겠습니다. 끝.